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문자와 전화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015-8500-1110번 혹은 전화 1599-7770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3분을 추첨해서 전문가에게 종목 진단, 상담 받을 수 있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총 3분, 2분씩 추첨을 해서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롯데월드 이용권 드리고 월수금에는 로댕정 관람 티켓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닉네임과 함께 문자 참여 가장 많이 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금요일에 2분을 선정해서 또 한 번 상품을 드리고 있죠. 서울 삼성동 베가마트홀에서 하고 있는 사나이 와타나베 연극 티켓을 2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상품 가져가실 분들 추첨을 해야겠네요. 당첨자는 3부에 모두 발표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1% 이상 2% 가까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상당히 줄인 상태인데요. 어제보다 4포인트 내린 1690선에 걸려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예상에 못 미친 그런 고용 지표를 내놓았고요. 미 검찰이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시티그룹 등 8개 대형 은행들의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내 투자 심리도 위축시키고 있는데 금요일장이라 관망 심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황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급등한 이후에 관망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4포인트 내린 169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8포인트 하락한 1685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많게 발표되고 또 월가 대형 은행들의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1%대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에 우리 증시도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1680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낙폭이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자세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관이 200억 넘게 팔고 있고 외국인도 800억 넘게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1,600억 원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상승 반전하면서 현재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2포인트 오른 5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등락을 거듭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출발은 0.03포인트 소폭 오르면서 출발한 뒤 하락세를 보이다 10시 구간 이후로 현재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 외국인 모두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 행진을 이어갔지만 현재는 매수로 방향을 바꾼 모습입니다. 개인이 85억 원, 기관이 4억 원, 외국인이 13억 원 소폭 사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이 다시 상승세로 개장했습니다. 현재 5원 40전 오른 113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원 상승한 1135원에 출발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와 또 미 연방검찰의 금융기관 수사 등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좀처럼 방향성을 잡을 수 없다는 상황이라 이번 주말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이 보인 업종과 테마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신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각 통신사들은 무리한 마케팅비 경쟁을 펼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케팅비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T와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가 현재 1%대에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현재 딱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항공, 여행주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위기와 신종플루, 또 유럽발 화산재 등으로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 또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한항공이 1.6%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주가가 급등한 부담감에 현재는 1% 이상 오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1분기 호실적에 5거래일째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6.9%, 7%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도 0.4% 오르고 있고요. 세계투어도 0.8%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가 다시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관련 정방 업체들의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PSK가 6%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테스도 4% 오르고 있고 프로텍이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GST와 에버테크노도 10%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3D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3D 관련주가 영화 아바타의 감독이죠. 제임스 카메론이 방한한 소식에 상한가를 치솟고 있습니다. 국내 3D TV 제품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엠텔이 14%, 테스텍도 14%, 상한 가격 제한폭까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KDC, 잘만테크, 현대 IT도 2%대에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차 판매가 회생 기대감에 오늘 장 초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6.8% 오르면서 2,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워크아웃 중인 대우차 판매가 최대한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대우차 판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주가가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3포인트 내린 1690포인트에 있고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강합니다. 2포인트 상승한 524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 상황까지 들어봤고요. 늘 곡계선 소나무 같으신 분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 흐름들 짚어보겠습니다. 백룡순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장중에 1700선을 터치하기도 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약합니다. 금요일장이라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줄였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예. 간밤에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 개선이 좀 더디게 일어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그 기대감이 조금 꺾이면서 조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직까지는 그 유럽발 그 악재가 완전히 거친 건 아니다고 보여지고 그러한 점에서 경기 회복이 되는 상황이지만 투자자들은 좀 더 빠른 그런 그 결과치를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은 그 주도주인 IT, 자동차 관련주들은 꾸준히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주도주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상황은 조금 불확실하지만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면서 또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면서 실적 기대로 올라가는 이러한 종목들은 쉽게 시장 상황을 불안하긴 하지만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 이런 점에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현재 그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또는 뭐 삼성 SDI, LG 이노텍 이러한 종목들이 연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시장은 일단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썩 좋지는 않지만 종목별로는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이러한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주도 종목군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계속 이쪽에서 지금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 아직까지는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주도주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말씀하시면서 IT와 자동차주들을 계속 쫓아가라 하셨는데요. 기아차는 6거래일째 상승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 보는 건 좀 무리일까요? 예, 일단은 그 현재 구간에서 신고가이기 때문에 매물 부담이 없고요. 예. 그리고 차익 거래 물량이 대거 쏟아진다면 아마 5일선을 깨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5일선을 지지로 보고 이런 주도주에서 공략을 해보는 전략이 좋고 다만 이런 주도주들은 현재 장중 흐름을 보지 못하면 5일선 지지 여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묻어두실 분들은 처음에 스타트하는 박스권을 돌파해서 처음 스타트하는 종목을 사두고 그냥 시장을 잊어버리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특히 그 시장이 양극화돼서 가는 종목은 더 가는데 저점을 깨고 박스권 하단을 깬 종목들은 더 빠지는 그런 양극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올라가는 쪽에 대응을 하셔야 되지 수익이 나죠. 안 그러면 그 빠지는 쪽에 그 싸다고 사버리면 시장이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예, 매일 드리는 질문이지만 가장 듣고 싶은 답변입니다. 앞으로의 시장의 주도주 어떤 주들이 될지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IT와 자동차가 주도주인데 아마 올해는 이러한 그 흐름이 꺾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금리 인상이라든가 환율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거로 생각되는데요. 향후 이런 주도주에 많이 오른 상황에서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은 현재 바이오 관련주에서 예를 들어 셀트론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마크로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틈새장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화학주에서 부품 소재로 전자 부품 소재로 전환되는 삼성정밀화학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박스권 돌파하면서 추세 상승을 이뤄가는 초기 국면이라는 점에서 향후 박스권 돌파가 일어나면서 초기 상승 국면에 있는 그런 부품 소재 업종군 또는 바이오 업종에서 실적 호전이 일어나거나 또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독점적인 위치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매물대를 돌파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바이오 그리고 부품 소재 관련주 관심 갖고 지켜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백명수님, 네. 예, 또 하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매각 우선 협상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대우 인터내셔널이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고 포스코가 오늘 많이 오르거든요. 최근 들어서 포스코 주가가 많이 빠져서 문의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예, 대우인터 인수가 확실시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포스코 주가는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현재 포스코는 그 5일선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서 그 소외되는 좀 주도주 대회에서 이탈한 그런 상황이고 글로벌 전략에 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기 때문에 대우 인터내셔널 인수는 제가 판단할 때는 호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다만 대우 인터내셔널 주가가 빠지는 것은 이미 이런 그 상황들이 시장에서는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 선정이 완료되면 그 시점에서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포스코를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는 매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5만 원 부근이 강한 지지라인을 형성할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대에서는 지지라인을 살펴보시고 매수에 가담하는 또는 비중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 다만 시장 주도주가 아니고 향후 시간을 좀 조정을 거친 다음에 주도주 대회에 참여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올 때 한 10% 정도 그 목표를 잡고 짧게 들어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좀 더 조정을 거친 다음에 역사적 고점에 도전하는 60만 원대 도전하는 흐름이 나올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백론서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예, 실적 호전이 대폭 일어나고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1사분기에 이미 대폭 실적이 호전돼서 그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에스텍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이틀 연속 상한가 진입하고 오늘 또 그 고점을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다소 아침에 그 보합권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구간 실적 호전이라고 이미 1사분기 실적만 가지고도 지난해 실적에 버금가는 그러한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추세상으로 9,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조정 후에는 10,000원대 이상 가능한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 호전이 일어나고 아직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다소 올라왔지만 분할 매수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예상되고요. 현재 그 보합권을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3% 정도 올라와 있죠.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현재 5일선 지지 단기적인 공략하신 분은 7,000원 정도 오늘 장중 저점을 지지라인으로 보시고 그러나 나는 중장기 투자를 한다 하시는 분은 다소 들어오더라도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6,500원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조정 시점을 저점 매수 찬스로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적이 대폭 개선될 만한 종목이죠. 에스텍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한 7,420원, 어제보다 4% 정도 올라와 있는 가격대인데요. 목표가를 9,000원 정도 보셨으니까 이 가격대도 매수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일단은 보합권 내에서 추천을 하려고 준비를 하셨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단기적으로는 7,000원 주셨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6,500원까지 정해봐도 괜찮겠다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백명수님이 들고 나오신 현명한 투자 조언 들어볼 시간입니다. 어떤 조언을 들고 나오셨을지 화면 통해 먼저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현명한 투자 조언입니다.
금리는 자동차의 엔진 오일과 같다. 귀찮지만 제때 교환하지 않으면 엔진을 망가뜨린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신 분들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그러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금리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뭐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보자면 이 금리 동결한 저금리 상황에서 역사적 초저금리 상황에서 계속 동결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한 호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만큼 주식에서 돈 벌기가 쉬운 때가 없다. 그만큼 금리 인상을 서너 번 더 단행하기 전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오늘 이런 조언을 드리는데요. 금리 인상을 주시하면서 향후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때까지는 주식시장에 좋은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점을 참조하셔서 자신 있게 배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경제연구소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5.1%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이제 전망은 누구나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금리 인상은 유력시 되겠다. 그리고 지금 장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금리는 자동차의 엔진 오일과 같다. 귀찮지만 제때 교환하지 않으면 엔진을 망가뜨린다라는 투자 조언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대박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서희교 소장님 화상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희교 소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서 소장님, 네. 먼저 어제 추천해 주셨던 종목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LG이노텍이었죠. 네네. 예. 예, LG이노텍은 어제 일단 목표가 달성했죠? 예, 목표가 달성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LG이노텍 제가 목표가 19만 원 정해드렸는데 어제 장에서 19만 원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LG이노텍은 19만 원까지 그대로 홀딩 관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 그다음에 다른 종목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현대모비스가 6% 급등을 하고 있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예. 예, 현대모비스는 제가 19만 원 목표가 정해드렸는데 목표가 벌써 달성했습니다. 그죠? 예,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참고로 저희 방 회원님들은 계속 끌고 갑니다. 지금 계속 홀딩 중이고 계속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역시 기아차도 계속 홀딩 중에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저희는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그대로 들고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LG이노텍 이런 것들도 단기 수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유효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겠죠. 예, 삼성전기는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15만 원 이상으로 보시라 했는데 지금 15만 1,500원이니까 상당히 지금 고수익이 또 제법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기보다는 우리 투자자분들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은 일단 상승 추세에 있는 즉 주도주 매매를 하셔야지만이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발생이 된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또 관심 있게 또 볼 수 있는 종목도 한 종목 더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에서 이제 어제 오후에 일단 매수 포인트 관점을 해서 매수를 했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방송 출연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고성장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형주죠. 삼성테크인 우리 최인커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예. 삼성테크인을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지금 4%, 5% 급등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테크인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전고점 돌파 직전에 있습니다. 그 상당히 오랫동안 그 박스권을 지금 탈피해서 상당히 강하게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 매수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특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주세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는 일단 관심 포인트는 첫 번째로 일단 거래소 시장 쪽으로는 아시아나 항공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상당히 어느 정도 약 한 20일 가까이, 지금 약 한 달 가까이 이 박스권 횡보의 모양을 보이다가 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오늘 또 갭상승 출현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시아나 항공 코드번호 0560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횡보를 하다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락 즉 하락이 연출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고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6,950원 아래권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으로 보셔야 될 종목은 오랜만에 제가 바이오 관련주를 한 종목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NL 바이오입니다. RNL 바이오. 자, RNL 바이오는 코드번호 003190인데요. 자, RNL 바이오를 매수를 하시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접근을 해야 된다. 기업 분석상, 기본적 분석상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죠. 그래서 이 RNL 바이오는 지금 상당히 기술적으로 뭔가 냄새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00원 아래권. 4,600원 아래권에서 좀 분할 매수를 비중 10% 범위 내에서 해주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4,800원, 4,800원 짧게 잡으시고, 손절가는 4,400원 잡으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또 우주항공주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추로테크, 이런 종목들도 관심있게 보시고, 아침장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어제 LED 관련주에서 우리 TI와 오디텍이 상한가를 쳤죠. 그래서 아침장에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 중에 프로텍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텍도 제가 또 시간이 한 조금 일찍 좀 방송이 시작되었다면은 제가 프로텍을 추천을 드렸을 건데, 일단 참고로 프로텍 홀딩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일교 소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이리치증권 방송의 서일교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하락한 1692선까지 낙폭을 대부분 만회를 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가 선방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어제보다 1.6% 급락한 1449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지수 하락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은행은 어제 기준금리를 현 0.1%로 유지하는 한편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일본 경제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0.9% 하락하며 268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는 2% 급등했었는데요. 오늘은 0.9% 상승분을 한 절반 정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중국의 오는 3분기 물가 상승률이 둔화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어제 2% 가까이 올랐던 홍콩 증시 역시 오늘은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대만과 호주 모두 약박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가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1.6% 내린 1449로 오전장을 마쳤는데요. 소니의 올해 수익 전망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는 분석이 나온 것 역시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증시 흐름 어떤가요?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1.61% 하락한 1449.82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전일 2.18%나 급등을 했었던 만큼 시장에서의 미 증시 하락과 함께 낙폭을 키우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500선 위로 다시금 안착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불안 요소도 크지만 그만큼 경제 지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는 좀 안정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4월 경기 워처 조사 같은 경우 5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경기 워처 조사라는 것은 전국의 상점이나 택시 운전기사 같은 실질적인 민간인들의 생활 물가 지수를 알 수 있는 조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경기 실감을 나타내는 현상 판단 지수 또한 전월비 2.4포인트 상승한 49.8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50을 37개월 연속 밑도는 모습을 보이면서 밑돌았지만 지수 자체는 5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기준이 되는 경기 회복과 불황의 기준이 되는 50을 아직까지 밑돌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5개월 연속 개선됐던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한 어제 장 마감 이후 발표됐었던 4월 공작기계 수주 또한 3.2배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지표들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미증시의 급락 그리고 전일 급등했던 부분에 따른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던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일본 니케이 지수 5장 들어서 15,500선의 지지 여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될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지난 2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5거래일 만에 2,700선을 회복했던 중국 증시가 미국 증시 하락 여파로 오늘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떤가요? 예,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키우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런 낙폭이 조금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700선의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다시금 불안 심리가 커지는 것이 미증시의 하락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가격 급등 억제 정책이 계속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중앙정부가 주택 구입 시 계약금 상향 조정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의 큰 틀을 내놓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좀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상하이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말에 보유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반기 이후 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 또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듯 시장의 혼조장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중에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늘 하반 경직성을 보여줄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이 상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700선의 지지 여부 가능한지 여부 확인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주변국 아시아증시 흐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그리고 1599-7770번 전화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 그리고 내용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 친절한 전문가의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자 상담부터 받아볼게요. 닉네임 연애하는 남자님께서 보내주셨던 종목이죠. 종목명이 KC 코트레리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4,000원, 한 30% 정도를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변동수님, 네네. 네, 이 종목부터 상담을 부탁드릴게요. 예, 뭐 KC 코트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C 코트레는 KC 코트레라는 회사에서 인적 분할이 된 회사고요.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주로 집진기로 알려져 있는 회사고 환경 설비 관련 그런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꾸준한 실적이 나고 있고요. 특히 온실가스 규제라든가 이런 그 상황에서 좀 독점적인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2,250억 원 매출에 한 영업이익 180억 정도가 예상됨에 따라서 실적 호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14,000원 매수하신 가격에서 한 50원 정도 빠진 그러한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현재 13,9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상장 이후 최저점 부근에 주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간은 향후 실적 호전이 나오는 종목의 주가치고는 굉장히 좋은 찬스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24,000원 고점을 찍고 계속 흘러내려서 거의 한 6,000원 정도가 빠졌는데요. 쌍바닥으로 이중 바닥을 형성한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지지를 해준다는 점에서 매수 찬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현재 주도주 대열이 아니고 각국의 환경 관련 정책에 따라서 주가가 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목표가를 좀 역사적 고점인 24,000원을 목표가로 보시고 장기적인 투자로 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및 매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4,400원까지 목표가를 가져갈 수 있겠다 하셨습니다. KC 코트레를 14,000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들고 가시면 수익이 또 많이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 내려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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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요? KG 케미칼이요. KG 케미칼이요. 예, 예, 예. 매수하신 가격이나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12,700원에 60%요. 12,700원에 60% 갖고 계시다고요? 네네. 예,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이거 땅 매각 대급 때문에 이게 오른다고 그랬었는데 예. 지금 아직 협상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이 빠져서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예,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KG 케미칼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가 궁금하시겠고요. 손절가와 목표가를 함께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투자는 장기로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중장기 편이에요. 중장기로 하시는 편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백명수님과 함께 문자 종목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백명수님. 예, KG케미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G케미칼은 뭐 과거에 경기화학이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이름이 KG케미칼로 바뀌었고요. 비료 업체로서 상위권에 있는 그런 회사고 연간 매출액이 한 2,6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150억 정도 나는 회사입니다. 특히 그 부천의 공장 6만 5천 평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보상금이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회사고요. 그것이 아마 시가로 봤을 때 한 1,500억 이상. 또는 2천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당장 보상금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회사 측에서 최근에 그 폐기물 관련 회사를 또 인수하는 332억 원을 주고 인수하는 이런 계약을 한 것으로 봐서 그러한 보상금이 한 1,500억에서 2천억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향후 현재 주가 수준은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산 가치 대비도 되지 않는 지금 PBR로 따지도 한 0.6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료 업체고 성장성이 좀 안 좋지 않느냐 이런 점 때문에 주가가 좀 저평가된 상태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 이런 보상금의 수령 그리고 새로운 신규 회사들에 대한 M&A를 계속 단행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 호전 추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현재 장기적인 그런 그 보유 전략으로 가신다면은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 없고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 자산 가치보다 반도 안 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기회가 많다는 뜻입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PBR이 1이 안 되는 회사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그 자산 가치 대비 극심하게 저평가된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가지고 계시면 조만간 그 본질 가치 정도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KG 케미칼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현재 16,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 특히 이런 그 실적 호전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회사들을 인수해서 사업 다각화를 하는 회사들은 거래량이 없이 빠지는 상황에서는 견뎌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봐서는 200일선을 깨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늘 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고 빠졌죠. 그 얘기는 단숨에 이 가격을 만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 그 며칠 동안 세워두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다소 비싸게 사셨지만 매도로 대응해서 다시 저점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걱정스러운 문자를 보내신 분들이 있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858님께서 두산그룹주가 오늘도 폭락입니다.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휴대전화 뒷번호 5427님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왜 자꾸 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향후에 대응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매수가를 말씀을...
예, 매수가는 적어주시질 않으셨네요. 그러시군요. 예, 예. 최근에 낙폭이 너무 커서 일단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예, 두산그룹이 뭐 두산이라든가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 이러한 종목들이 최근에 그 경기 회복에 따른 또는 원자력 관련해서 발전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그러한 그룹인데요. 어떤 루머에 의해서 두산건설의 그 PF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또는 밥켓에 증자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루머에 의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다는 점에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루머에 의해서 주가가 빠졌지만 우리는 그 뉴스를 보지 마시고 항상 그 주가가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시장이 옳다는 말씀을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체질이 좋다면, 회사의 체질이 좋고 강하다면은 얼마든지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해서 그러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올라야 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수급의 악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그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올해 경기 회복에 따른, 또는 중국 시장의 그러한 굴삭기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는 공작기계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가동률이 높은 상황에서 호황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깨지면서 빠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점을 어디서 잡을 건가, 이것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변호사님, 5427님께서 매수가와 비중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그러세요? 막 예. 21,500원에 30% 있으시다네요. 그러시면 뭐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2만 원이 깨질 때 한번 좀 대처를 해봤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놓쳐버렸다고 생각되고요. 박스권 등락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전에 박스권 저점 구간에 근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투매에 가담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전에 박스권 저점이 17,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저점의 지지 여부 꼭 살피시라는 말씀 드리고, 다시 그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 직전 고점인 22,000원, 3,000원에 도전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 저점 라인을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보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그 저점을 깨면 일단은 그 손절 처리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흐름을 확인하고 재매수에 가담하는 전략이 그 주식수는 별로 줄어들지 않고요. 또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 한번 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815님께서 삼영전자가 궁금하시다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1,200원, 비중은 66%를 갖고 계시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예, 삼영전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영전자도 그 성남에 있는 공장 부지가 그 대규모 공장 부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최근에 그 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이 부분의 자산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 회사는 그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초슬림 LED TV라든가 LCD TV 이런 쪽이 그 잘 팔리면서 그 부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도 고부가가치의 이런 초슬림 전해 콘덴서가 많이 수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실적 호전이 일어날 수 있는 업황 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전자 부품 소재 관련주들은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영전자는 최근에 10,000원 부근에서 사실 손을 잘 안 타는 종목 중에 하나죠. 좀 더디게 움직이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최근에 박스권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 대형 양봉을 터뜨리면서 강한 돌파를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한 14,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일단 보시고 보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만약 눌러준다면 11,300원 정도 직전 박스권 고점을 돌파한 자리가 추가 매수를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추가 매수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의 자산 가치가 증가하고 향후 실적이 호전되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상승 초기 구매라는 점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고요. 현재 보유하셨으니까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영전자까지 오늘 문자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늘도 역시 준비되어 있는 비타민 퀴즈 시간입니다. 비타민 퀴즈, 오늘 문제 나가니까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입니다. 자, 오늘 문제는요, 이제 내일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을 맞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의 스승은 네모다.
변호사님, 네. 제 스승은요,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을 걷고 있거나 아. 먼저 걸었던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책을 예. 좋아하시니까요. 혹시 스승이 책이 아닐까 싶은데 스승이 있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 아주 좋은 스승님을 가지셨는데요. 예. 저는 그 뭐 공자도 그런 말씀이었죠. 3명이 가면은 뭐 그 중에 스승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이 모두 스승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이 바로 스승이다. 시장이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을 잊지 말고 좋은 그 교훈으로 삼아서 큰 수익을 올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나의 스승은 네모이다인데요. 자, 퀴즈 정답 닉네임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12시 10분부터는 문자 종목 상담을 이어서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문자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15-8500-1110번 문자 그리고 1599-7770번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이 있고요. 강의 시간이죠.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 강의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